NFT 관련된 쪽 그 한때 뜨거웠던 종목들은 이더리움이 올라가야 된다. 카카오를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다시 본전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마련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어떨까. 그러니까 주도주가 탄생하는 조건 중에 제일 맞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숫자도 숫자지만은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안 좋은데 네. 그 이거는 저로 봐야 될까요? 그 뭐지 메타의 급락 이게 결국 메타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거기다가 이번에 제가 또 눈길이 가는 게 미국 시장은 그래도 신나게 반등을 하는데 가상화폐 쪽은 반등이 세지가 않더라고요. 블록체인 쪽에 그래도 앞으로 쓸 일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비트코인부터 특히 지금 이더리움 이런 것들 두 개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쓸 일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인데 어떻게 보면 NFT를 활성화해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통화가 이더리움이지 않습니까? 가상 통화가.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좀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더리움이 움직이게 되는데 한쪽인데 저점에서 한 10%, 한 15% 정도밖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하락한 부분과 또 폭발적인 뭐 회복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다시 한 350만 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로 안 되는 걸 보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NFT 관련된 쪽 그 한때 뜨거웠던 종목들은 이더리움이 올라와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 김민수 대표님 또 많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 힘나시게 제가 덕담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안한데요, 더. 민수 대표님. 네. 어디에서 저렇게 많은 정보가 다 나오시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머리도 작으신데. 머리가 하얗죠. 네. 하도 머리를 써서 그런가 봅니다. 네, 덕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덕담. 네, 이제 한번 이렇게 격려의 채찍을 했으니까 이제 네. 또 한번 달려볼까요? 예. 삼성전기 왜 이렇게 흐름이 애매한가요? 애매하죠. 예, 지금 종목을 올라온 거예요, 질문이. 네, 참 애매하네요. 말씀하신 것던 거 그대로 지금 딱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올라갔다 시장 대비해서는 약하긴 약했는데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또 폭발적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희가 보통 LG노텍과 삼성전기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근데 LG노텍은 매출 비중이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애플 비중과 카메라 모듈 쪽에 조금 더 강한 상황들이고 삼성전기는 약간 MLCC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LCC가 움직여야 지금 삼성전기가 갈 수밖에 없는데 MLCC 쪽은 업황이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이런 소형 IT 기기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의 업황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되는 게 전기차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즉 전장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잘 나가야 되는데 전기차가 지금 자동차 쪽이 출하량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죠. 특히 차량용 반도체, 뭐 쇼티지 이것저것 부품들도 아직까지 다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이 개선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쇼티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MLCC 좀 출하량 계속 같이 늘어나고 거기다 가격도 반등하고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이 맞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기 보는 게 가장 맞고요. 하지만 주가의 탄력으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막 컨덴서. 사막 콘덴서. 네, MLCC 관련된 쪽에 매매하기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쪽을 매매해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그 MLCC 가격과 함께 삼성전기를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게 아닌 쪽에서는 약간 좀 정체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삼성전기 들고 있으신 분 그거 팔고요. 사막 콘덴서 사시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결론은 갑자기 결론에서 잘 나가다가 애매해져가지고. 예,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많은 공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말은 짧게 하겠지만요. 네. MLCC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쉽게 얘기하면 멀티레이어 컨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전자제품 쪽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점점 더 얇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모성이나 열내모성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필름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MLCC 얘기만 계속하다가 개념까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헛갈리네요. 이게 되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예. 분들이 MLCC 하시는데 네. MLCC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다가 점점 잊혀지죠. 이런 건 좀 그렇죠. 잊혀지고. 사실 애매해지. 그냥 예, MLCC라는 이제 개념은 아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격 변화, 상업적 변화만 체크하다 보니까 예전 거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MLCC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삼성전기가 네. 이 MLCC라는 게 이제 주력 업종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걸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거고. 지금은 제약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장 쪽에서의 어떤 그 신규 네. 분야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기 주가는 움직일 그렇습니다. 거고. 네. 요 매출의 이 제품 그 제품 매출이 뭐가 있나요? 전장 쪽이? 전장 쪽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요? 예, 삼성전기. 네. 그러니까 MLCC 쪽이 이제 전장으로 많이 쓰여 그쪽으로 나가고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5장 들어간다. 네. 여기는 뭐 50장 이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개수 차이도 많이 크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도 또 단가도 차이가 나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더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또 삼성전기 하게 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카메라 모듈도 같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한창 뜨거운 FC BGA라고 하는 쪽, 이쪽도 LG노텍도 삼성전기도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에서 FCA BGA는 앞으로도 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둘 다 증설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약간 매출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보기엔 핵심은 그 코로나 같습니다. 오미크론. 이쪽이 지금 오미크론도 거의 이제 저기. 네, 예, 오미크론 잘 이기고 화이팅.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좋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전장 쪽으로 네, 네. MLCC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맞습니다. 혹은 네. 새로운 어떤 부품을 삼성전기가 만들어내는지 여기를 네, 네. 봐야 미래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주가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5G, 네. 5G 주식들을 가지신 분이 물리신 분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이 5G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는가? 섹터 자체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5G는 KMW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좀 비쌉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을 잠깐 볼까요? 이게 원래 5G 이제 통신사들 투자하고 그러면서 우리 좋아질 거야라고 봤었는데, 연간 실적을 보다 보면은 좀 저희가 배신을 많이 당한 게 한때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급증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2020년도 확 줄었죠. 물론 이때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가서 투자한 거, 통신사들이 투자하는 것만큼 뭔가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래라고 하는데 2021년, 2022년 계속 아직 눈높이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과 따지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 PR이 만약에 올해 나오는 실적들만 보여지게 되면 뭐 30배가 아직 넘습니다. 이렇게 비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5G가 조금 있으면 될 거야 하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통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화가 나는 게 정부에서 주파수 경매 다 해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될 것만 짧은 거가 단주파만 하고 고주파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하게 되면 우리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으니까 못 하겠어요. 저희 반납할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저희가 보통 5G 쓰면은 뭐 어디 여기저기 가도 다 5G를 터져서 이렇게 편한 세상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LTE로 다 바뀝니다. 건물 들어가도 LTE로 그렇죠. 바뀌고. 네, 이거는 아직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미국도 글로벌 미국도 비롯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었을 때 5G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오미크론이 이제 거의 감기 쪽으로 글로벌 정부들이 다 취급을 해야 거기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약간 오미크론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한 3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감기 취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가시겠네요. 대표님도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매이시고 여행 자주롭게 다니시고. 아니요, 저는 김민수 대표님하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어디 뭐 제주도 가서 이런 화상으로 연결한 방송 이런 거. 제가 제주도를 김민수 대표님하고 가고도 싶지는 않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 점을 착각했습니다. 예. 네. 여기서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농담이고요. 아 예. 그 카카오 네. 지금 의외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카카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아까 우리 간단히 짚고 넘어갔는데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조금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낙폭 과대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발매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저희 상식이죠.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근데 또 골이 깊은데 산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다들 인식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이렇게 하락했는데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알고 있듯이 지금이 낙폭이 큰 게 아니라 그때 고평가를 받았던 게 잘못됐다라는 제자리에 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해석을 하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카카오도 비슷하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에 목요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나오는 여전히 눈높이 성장하고 있어라고 하는 시각들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는 과거처럼 저희가 열광적으로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9만 5천 원대 정도 보이고요. 한 10만 원, 뭐 당연히 10만 원대는 갈 수는 있겠는데 그 전에 전 단계 9만 5천 원대 부분부터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라리 정리를 하고 나는 손해를 뭐 30%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카카오를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다시 본전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마련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미크론이 이제 감기처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네네.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참 휴마시스가 상한가 터치하고 내려왔네요. 네, 이제 지금 진단키트주를 바라보면서 일단 제가 처음에 오판을 했던 게 진단키트가 방역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체계가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면 PCR 검사는 이제 뭐 중증 환자나 고령화 분들만 집중적으로 할 거고 지금 저희는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이쪽 되게 자가 진단 키트죠. 네. 이쪽으로 이원화돼서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 관계자라든가 어떤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체크해서 그 다음에 이상 있으면 이제 PCR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바뀌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면 내가 증상이 있는데 이걸 증상을 병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 키트로 해보고 이제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정에서 상비약처럼 축적해야 될 수요가 또 많지 않을까. 이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셀트리온 USA로 나가는 휴마시스가 나가는 게 한 4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럼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지금 열심히 그냥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보이는 못 하겠고요.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이거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게 되면 지금 휴마시스가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지금 9,700억 정도 돼 있는데 실적이 작년 3분기 때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거의 70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총 7 곱하기 만약에 4 하게 되면 2,800억. 뭐 영업이익 정도가 이제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총이 1조면은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피크아웃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보다는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세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SD바이오센서, 두 번째가 휴마시스, 세 번째가 레피젠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비상장인데 이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통하는 회사가 경남제약입니다. 이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경남제약은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래도 그나마 셀트리온하고 글로벌로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휴마시스가 마음에 드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정히 봐셔서 단기 매매할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세적으로는 아니다. 추세적으로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계속 2만 명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15,000명대로 줄은다. 그럼 바로 또 꺾여지겠죠. 이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SD바이오센서의 그러니까 패키징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인탑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스마트폰 케이스와 함께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될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셀트리온 종목 상담 하신 분이 있으셔서 네. 지금 뭐 이제 좀 오르고는 있는데 네. 자꾸 이렇게 오르면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30% 40% 이상 빠진 분들이 많으니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네. 이런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언제 물타기를 할까 또 이거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크게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증선위에서 감리 관련된 얘기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결론 내기 위해서 어떤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뭐 지난번에 뭐 검찰 고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제 정부가 이게 더 이상 회계 이슈 가지고 아무 얘기 없겠다라고 딱 마무리를 짓는 순간이 셀트리온의 변화가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3월 말로 또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 나왔던 회계 관련된 쪽에서 재고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게 마무리가 돼야 불확실성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원래 또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주가 금리 인상기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못 갖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실적 지금 당장 안 나와도 앞으로 지금 하는 임상 통과돼서 기술 수출만 딱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회사 좋아질 거다라고 했던 논리들이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다 실적하고 숫자만 바라볼 텐데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나오기 전까지 반등이 좀 강하다.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저항이 지금 16만 5천 원부터 지금 한 18만 원대? 한 17만 5천 원대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기술적인 저항이거든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좀 줄이셨다가 다시 시장 흔들림 보고 또 저점에 사시든 이렇게 약간 좀 움직임이 나와야 계속 단가를 낮추거나 또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3월 말에 정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때 만약에 그 혐의 없음 뭐 아니면 큰 뭐 회계 이 부정 이슈가 뭐 크게 공분살 사항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주가는 그때 한번 큰 폭으로 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시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든 주식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식들이. 네네. 이제 이 얘기로 들리는데 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주도주가 나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도주가 아직은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죠. 주도주가 이런 때 탄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주도주는 언제쯤 나올까요? 보통 제 기억으로는 주도주가 이제 시장이 그 좀 약간 저 하향 정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주도주가 탄생해서 시장을 막 끌고 갈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뭐 이중 바닥을 만들든가, 그리고 확인되고 이제 서서히 시장이 반전 시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 하락하는 것보다 시장이 이제 좀 뭔가 좀 꿈틀거리려고 하는 기운이 나올 때, 이때 시장이 한쪽으로 뭐가 딱 쏠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주도주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장은 보게 되면 거의 하향으로 꺾였지 않습니까? 한 3천, 네, 그렇죠. 300에서 그냥 꾸준히 밀렸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나왔던 흐름들 중에서 상반기는 경기 민감주, 하반기는 또 이런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에 나왔던 배경은 시장이 그렇게 약간 하향 안정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뭔가 시장을 관심을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기 전 단계 같고요. 시장이 이게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다라는 걸 확인돼야 그 다음부터 주도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주도주가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자꾸 내가 못 벌어도 되니 주도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우, 그건 뭐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되면 근데 못 볼까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주도주가 탄생하는 조건 중에 제일 맞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숫자도 숫자지만은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 스토리가 되면서 시장이 이게 새로운 산업이구나, 이게 새로운 트렌드구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뭐 가장 또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로봇 쪽이었죠.
네, 로봇 쪽도 보면 지금 아이디어가 계속 나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이번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면서 갑자기 키 한 177cm 되는 휴머노이드로 데리고 나와서 춤도 추게 하죠. 네, 이런 것도 보니까 이런 로봇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구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국내에서 로봇 관련주 하게 되면은 다 무슨 로봇 청소기 만들고 로봇 완구용 로봇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좀 완성이 돼야 좀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가장 뜨겁게 올랐던 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였는데 네. 섹터가 네.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중심 대표 주자가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홀딩스. 네. 근데 이제 지금 댓글창에도 올라온 게 한 6개월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네. 이게 개미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걸 들고 있으신 분한테는 또 되게 아픈 얘기니까 네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조정 후 다시 반등 아니면 메타버스 NFT 테마는 이제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차피 이제 새로운 산업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가고 이제 많은 또 참여자들이 뛰어들어서 산업을 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주가는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그를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웠었죠. 그런 과정들이 열기가 살짝 식으면서 주도를 하는,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P2E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네오위즈부터 컴투스 지금 뭐 위메이드 뭐 몇몇 개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쪽에서 누가 주도를 할 것이고 누가 여기서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각계 회사들을 보게 되면 다 계획이 있고 앞으로 뭘 할 거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성과도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먼저 뜨거웠던 주가가 약간 식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아마 만약에 뭐 컴투스 계열이나 뭐 다른 계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우리가 합치자. 그래서 뭐 다른 가상화폐 쪽 하나로 뭉친다든가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오는 파장들의 이런 게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 이런 모멘텀으로 뜨게 되면은 또 강하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전에 시장이 좀 식히는 국면이다라고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상황들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LG전자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네. 시장 흐름이 좋은데 LG전자는 뭐 보합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조금 전에 파란불이었는데 네. 다시 지금 어떻습니까? 흐름이 좀 안 좋은데? LG전자는 오늘 딱 봐서는 지금 좀 검은색 있죠, 여기. 네. 네. 여기가 딱 저항이었습니다. 시가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좀 재미는 없겠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LG전자의 숙제는 똑같이 지금 스마트폰을 없앤 다음에 우리가 강점으로 가겠다는 게 스마트폰 인력들을 그대로 데리고 전장으로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장에서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근데 전장에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전장에 지금 그렇다고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주만 60조가 다 있습니다. VS 사업부라고 하는 전장 사업부가 수주는 받아놨는데 밀어 나가야죠. 자동차가 나가야죠.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실적이 바로 안 잡히다 보니까 아마 이 예전 같은 케이스로 자동차가 출하량 꾸준히 나왔었으면은 이거 수주받은 거 확대돼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2분기부터는 실적 강하게 나올 텐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냥 그렇다고 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연기된 거지 취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준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발휘는 또 코로나네요. 네. 이거 끝나서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자생 뭐 이렇게 풍토병으로 되기 시작하고 감기로 되면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주가 여행 항공주뿐만이 아니다. 다른 쪽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잘 준비하고 생각하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